배드민턴 동호인 여러분, 제가 이번 편은 왜 경량 라켓을 추천하는지 이제 실질적인 이유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득처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볼게요. 이제 너무 바쁜 시그니처하고 제트 예약 물량 거의 다 보내고 나서 겨우 이제 여유를 찾고 유튜브 한 편 찍어 봅니다. 여러분, 테니스하고 배드민턴하고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한 테니스 동호인이십니다. 스트링 머신을 사러 멀리서 올라오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CEO인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일반 회원처럼 막 행동을 하시는데, 누가 보더라도 밑에 이제 부하 직원분들 운전해 오시고 이렇게 G80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연세가 꽤 되셨어요. 그래, 그런 분들의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동호인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한평생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좋은 결정체일 수 있죠. 그래,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테니스예요, 테니스. 헌데 배드민턴하고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회원님께서 생각하시기로는 라켓의 무게는 우리 손목의 굵기하고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손목이 얇은 사람, 특히 저는 정말 손목 얇아요. 발목도 얇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한평생을 이렇게 테니스를 즐겨와 보셨으니까 가벼운 라켓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손목이 굵고 그만큼의 버티는 힘이 강하면 좀 더 무거운 라켓을 써도 되는데, 이제 본인의 그런 주장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특정 부분에서는 정확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거기에 해당될까, 내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 갖고 내 몸에 더 좋고 내가 좀 더 기량이 발전할 수 있고 내가 부상에서 벗어나거나 뭐 고통이 완화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분께서는 우리 동호인들에게 어떤 긴 랠리보다는 다 발리 위주로 배드민턴 이야기니까 딱 이 정도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발전하는 게 더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스팟 면이 헤드의 그 스퀘어라고 표현하거든요. 테니스에서는 면적이죠. 결국에는 이제 넓은 게 그런 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이제 뭐 바쁜 와중에 이제 흘려듣는 것처럼 했지만 그분의 말을 이렇게 새겨 놓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또 제가 다른 사업 아이템 이렇게 개발하고 진행하고 사람들 상담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또 도움을 받아갖고 그 사람의 말을 제 말처럼 다시 이렇게 되뇌이게 되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마다 이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부의 의견일 뿐이에요. 이거 갖고 뭐 또 제가 시비 튕구거나 뭐 이렇게 싸움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맞게 생각해갖고 열심히 주장하면 그 사람들은 주장이고,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르고 싶으면 따르는 거고, 저는 이제 또 제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돈만 된다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또 제 철학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이 팔이 아프대, 또는 손목이 아프고 엘보가 왔대. 뭐 엘보도 여러 개의 엘보가 있어요. 뭐 이쪽 엘보, 뭐 어느 부분, 또 손목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면 또 회전근이 있고, 또 이 어깨 뒤쪽으로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달라요. 자, 그렇게 동호인들이 약간 칭얼거리듯이 이제 고통을 하소연하듯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일 먼저 달리는 댓글이 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 그런 댓글 다는 사람이 진짜 자기가 알고 그래 댓글 다는가 묻고 싶어요. 제일 먼저 달리는 댓글이 뭔지 아세요? 자세가 잘못됐다. 자세를 고치세요. 여러분들 이게 맞는 답 같아요?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아주 좀 안 좋은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큰 병에 걸렸어. 근데 참 환자들이 많아고, 우리 가족들도 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암에 딱 걸렸다 칠게요. 자, 그래서 진짜 이런 말은 좀 비유는 미안한데 그래도 좀 과격하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댓글이 어떻게 제 귀에 들리는 줄 알아요? 당신 식습관 잘못됐어. 당신 서구화된 그런 식습관을 하셨군요. 당신 먹는 거 잘못돼갖고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암에 걸린 거예요. 이 지랄하는 거라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고 해결책이 됩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 그거는 도덕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신문만 뒤집어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그건 실질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 사람은 이미 병이 왔고 이미 부상이 도졌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 평소 행실이 그래 돼갖고 니 그 지랄 난 거야.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저는 그렇게밖에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댓글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좋은 거는 이 양산이 계속돼. 막 전이 되고 막 이런 것처럼. 우리 보면 제일 먼저 그 다른 나라의 말 중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알아요? 욕이거든요. 욕.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잖아요. 똑같아요.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배워요. 사람들이. 그게 주체적인 생각도 없으면서 주워들어 가지고 또 그 말을 남한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뱉고 자기 어떤 생각이고 자기가 느낀 양. 근데 그런 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자세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에게 병이 왔고 고통이 왔고 발병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해결책, 그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배드민턴을 떠나지 않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 배드민턴을 계속 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해결책, 풀이 과정을 그 사람한테 제시해 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죠. 아파 죽겠다는 사람한테 아이고 니 그지라디만 결국에 내 아플 줄 알았다. 니 봐라 극하면 계속 아프대. 나 짜증나기 싶은데. 우리 집 사람이 아팠어요. 뭐 여보 어디가 아파.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는 물론 이게 이제 돌팔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은 제가 겪어온 과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니까 여보 그거는 성장통이야. 그거는 그냥 참고 좀 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뭐 자세가 잘못됐다 이런 소리 절대 안 해요. 물론 자세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쉽게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걸음걸이 할 때 어떻게 어떤 사람 팔자 걸음 걷고 어떤 사람 쫄쫄쫄거리고 다 걷는 게 달라요. 똑같아요. 우리 몸이 이렇게 회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의 그런 가용 범위들이 다 달라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다 국대 선수들처럼 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모션으로 다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강제하거나 거기서 벗어나서 네가 아픈 거라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묻고 싶어요. 니 뭐 알고 그렇게 하면 나도 뭐 알고 가나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 있겠네. 그래서 집사람한테는 여보 요거는 치다 보면 한 단계 나아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인데 요거는 조금씩 자중해 가면서 조금씩 조절하면서 계속 치면 언젠가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쑥 지나치는 그런 어떤 한 과정에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걸로 해갖고 당신이 공을 못 치거나 더 고통스러워지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몇 가지나 했어요. 뭐 족저근막염 비슷한 그런 발바닥이 아프다든가 또는 뭐 잘 때 뒤꿈치를 거의 뭐 바닥에 내려놓을 수 없을 지경이야. 또는 팔을 칠 때 어깨가 너무 아파. 막 소스라칠 것 같아. 이런 것들도 심각한 걸 수도 있고 빨리빨리 진단을 잘해야 돼요. 병원 가면 뭐라 이야기하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쓸데없는 소리 좀 줄이고. 아파. 병원 가면, 자, 병원을 갔어. 내가 막 엘보우든 어깨든 손목이든 완전 막 너무 아픈 거야. 그럼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뭐라 해요? 100% 또는 100에 90 정말로 배드민턴을 이해하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치광이인지 배드민턴에 매료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거의 뭐 인공관절을 끼워 넣는 수준까지 가야지만 포기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아는 의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운동 좀 잠시 그만두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만두라는데? 그 사람들은 그 자세가 잘못됐어요. 자세를 고치세요. 자세 고치면 이거 안 아픕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의사들은. 안 하잖아. 하지 말라 그러잖아. 맞죠? 아프면 안 해야 돼. 그게 첫 번째예요.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나이대가 내 나이대 이상이거나 하면 아실 건데 호준 그 드라마 엄청 재밌게 봤잖아요.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너무 아파갖고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침, 한약 이런 거 막 달여갖고 먹여갖고 사람들 막 낫게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환자라 볼게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당장에 막 사람이 너무 긴 고통, 그런 병 안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허준이, 그건 맞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재해석된 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뭐부터 하냐면 약부터 안 써요. 왜냐하면 약을 받아줄 몸의 기력이 없기 때문에 죽부터 먹이고 사람 기운부터 먼저 북돋우고 나서 약을 써요. 아픈 환자한테 라켓이나 어떤 다른 어떤 구조적인 변경 없이 네가 자세가 잘못됐어. 이렇게 쳐봐 하면 그 사람이 나을 수가 없어요. 더 고통스러워지고 눈물이 지금 나겠죠.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자세뿐이라고 하니까 레슨을 받으세요. 코치한테 제대로 된 자세를 받으세요. 물론 그 말이 맞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운동을 잠시 쉬라 하거나 또는 당장에 가벼운 라켓을 주는 거 밖에는 최선의 어떤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제 뜻은.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프면 무조건 가벼운 것부터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되시죠? 아파 죽겠고 이런 사람한테 그 부상이 어떻게 왔는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라켓이란 걸 휘두르고 자기가 잘못 휘둘렀던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부상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부하를 좀 더 줄여주는, 부하를 줄여주는 게 뭐예요? 저항, 무게감, 부담, 근육이 감당하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법이죠. 그게 최선이에요. 그럼 그 사람 지가 뭐 어떻게 이렇게 스윙을 하든지 간에 그건 당장에 못 고쳐요. 자기가 살아온 성격을 잘 못 고치듯이 이런 스윙이나 이런 거는 바로바로는 못 고쳐요.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당장에 이 좋은 배드민턴을 포기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엄청 가벼운 거. 그러면 고통이 거의 뭐 한 50% 이상? 그러니까 뭐 한 게임만 하면 이러던 사람이 뭐 3게임, 4게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라켓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장사하면서 동호인들을 관찰하고 또 제 스스로 느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해 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해결책 여러분들에게 코멘트가 날아가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치고 싶잖아.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 막 손가락 째지고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도 어떻게 또 들어가잖아.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똑같아요. 배드민턴 여러분 어때요? 막 자기 아버지 제사인 다음에는 무조건 대회 출전해야 되고 배드민턴 치러 가야 되고 나 내 때는 그랬어요. 그게 우스갯소리처럼 진짜였어요. 아니,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매료돼 갖고 미쳐가지고 치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걸 갖다가 하지 마라.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네가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자세도 한번 교정 받아보고 또는 전문가 코치한테 피드백을 받아보고 근데 코치라고 다 뭐 자세 잡아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코치님이 공 잘 친다 해갖고 또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해갖고 그 사람들이 다 잘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본인한테 궁합이 딱 맞는 그런 코치가 있어요. 지 성향을 이해해주고. 근데 그런 거 만나는 것도 진짜 행운인데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또 코치들한테 한다 해갖고 자기가 다 부상이 안 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코치님들은 워낙 또 자기가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초경량 라켓이나 이런 그런 필요나 동호인들이 부상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또는 코치님들도 다 이야기해보면 저도 뭐 엄청 극심한 그런 엘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 그건 극복해야 된다. 그건 달고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동호인들에게 그런 분들이 포기를 안 하게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까지 하냐면 상담을 할 때요. 그 전까지는 제 따위가 필요 없었겠죠. 라켓은 뭐 남자는 3유지 4유 공격형 정도 돼야지 막 빵 때리면 역시 뚫고 못 올라오지. 그 초보들 있잖아. 딱 엘보 올 타이밍 1년에서 3년 사이에 딱 오거든요. 그런 분들 이제 뭐 기필코 라켓, 초경량 라켓은 쳐다도 안 받겠죠. 뭐 기집애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남자들 특히 그런 가오가 엄청나거든요. 왜냐면 뭔 말 안 해. 뭐 치는 거 보면 한 번 휘두르고 나면 장전하는데 뭐 완전 한참 걸려. 휘두르고 나면 들어 올리갖고 익 하는데 공은 벌써 여 와갖고 떨어지고 있어. 그 사람은 딱 한 번뿐인 거예요. 그렇게 치다 보면 근데 그 순간이 재밌겠죠. 왜? 내 온몸을 다해서 뿌리는 그런 것도 희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부상이 오면 그제서야 죽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공을 못 칠 것 같으니까 이제 초경량 라켓 찾고 뭐 엘보 찾고 이러다 보면 이제 기필코가 나오는 거야. 초경량 라켓 나오는 거야. 그럼 그분들의 절박한 상담이 어떤 단어로 표현되냐면 배드민턴 치게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사정을 해요. 돈을 주고 내한테 이렇게 라켓을 구입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내가 뭐 또 대단한 거라고 치게는 해드릴게요. 대신 있는 라켓 절대 손대지 마세요. 손잡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 이걸 들고 가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분명히 조금 나아지면 이걸로 해갖고 이제 미음이나 죽이겠죠. 내가 이제 당장에 이제 고통 덜 느끼게 칠 수 있게 해주면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왜 우리 그 타짜나 이런 거 보면 도박하면 돈 다 알고 가면 아이고 차비나 챙겨가라 하면 그 돈 들고 다시 들어가 다시 도박하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자기가 아직까지 살만한가 봐. 그래가지고 다시 드는 거예요. 무거운 거를 자기 거. 이제 과감을 조지야지. 오늘 한번 작살내줘야지. 그리고 또 이러고 또 이제 그 뭐 약챙이 묶듯이 또 이제 뭐 기필코 뭐 흑태우스나 이런 거 들고 또 이렇게 몸을 다스리고 그럼 평생 가요 그거. 그래갖고 실력도 안 늘고. 그게 한편으로 답답한 게 여러분 그 이만기
씨가 예전에, 제 때는 또 이만기하고 강호동 그때였으니까, 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씨름의 80%는 힘이라고, 나머지 20%가 기술이고, 절대적으로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으로 그냥 찍어 누르고 조지 누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는 스포츠가 있어요. 뭐 미식축구라든지 뭐 그런 거는 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겠죠. 뭐 유도나 이런 것들 보면. 근데 배드민턴에서 막 근육 빵빵한 그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항상 1등을 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뭐 유연성 선수 보면 이 우리가 뿌리는 이런 스포츠에서는 근육이 그렇게 빵빵하고 이러면 되려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당기는 이런 스포츠에서는 절대적인 근육의 힘이나 이런 굵고 우락부락하고 근육 빵빵한 사람들이 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움직임 그리고 이렇게 몸을 뿌려내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스포츠에서는 좀 호리호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몸 상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드민턴은 그런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우리 힘이 없이는 안 됩니다. 힘이 없이는. 근데 여러분들은 오직 힘만으로 이렇게 칠라 하다 보니까 부상이 오고, 그 갇혀진 생각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셔틀콕 하나의 무게가, 셔틀콕 하나 빼면 이게 5g 전후입니다. 5.1g만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연세 있으신 분 5.1g 넘어가는 좀 안 좋은 콕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런 거 치고 오면 다음날 막 다 어깨 아프다고 난리예요. 그만큼 셔틀콕이 가볍단 말이에요. 이 가벼운 셔틀콕을 우리가 무슨 투포한 선수처럼 그렇게 스윙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회초리처럼, 뭐 손윤재 선수와 이렇게 막 리본 춤추고 할 때 그 가벼운 그런 끈을 이렇게 아름다운 선을 만들고 끝에 가갖고 큰 회전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손목도 못 쓰고, 이것도 제대로 못 쓰고, 어깨 힘만으로. 그러니까 부드럽지 못하고 더 큰 파열을 못 내는 거죠. 채찍처럼 이렇게 탁 하면 끝에 가갖고 팍 터지듯이 이렇게 스윙을 하거나 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배드민턴이 물론 뒤에서 후에서 때리는 풀파워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온몸을 다 쓰고 어깨도 쓰고 힘도 정말 많이 써야 돼요. 하지만 그보다는 한 반수 이상은 가볍게, 빨리, 악력, 이런 스냅, 이런 개념으로 게임에 이렇게 스트로크가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모르니까 힘으로 치려고 하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성장하다가 나중에 이게 뭐 가벼운 셔틀콕을 타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굳이 내가 사람 완전 펀치 때리듯이 이렇게 스윙하는 필요가 굳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그게 이제 구력이 더 쌓여야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가벼운 라켓으로도 탁탁 잡아치고, 소리도 파열음이 탁탁 나고, 공도 딱 가다가 딱 떨어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어깨로 치고 라켓 무게에 의존해갖고 휘둘러 제끼니까 공이 빠르지도 않아. 그냥 쭉 가가 끝까지 가고 아웃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이 라켓 잡자마자 초보 1, 3년 차도 안 됐는데, 그렇지, 끊어치는 거지. 잡아치는 거지. 이 손목 스냅, 악력, 이걸로 다 되는 거지.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로 희귀한 사람이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상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구력에 맞는 그런 고정관념, 그 구력에 맞는 그런 집착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되, 여러분들이 아플 때는 이제 배드민턴이 이런 걸로 승부를 봐가지고 내가 몸이 못 버틴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이끌어주면 뭐겠어요? 우선 가벼운 거 쓰세요. 그럼 아프기라도 덜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유한 라켓 열심히 만들고, 앞으로 이런 게 이 시장이 더 엄청나게 확대될 거예요.